오늘 영상의 첫 부분에는 제 근황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고요. 그 짤막하게 근황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암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팔TV 김재팔입니다. 제가 최근에 급하게 좀 한국에 갔다 왔어요. 어머니 문제도 있고 또 아들 또 군대 수료식도 있고 그래서 나갔다가 정말 타이트하게, 왜냐면 다시 와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료 일정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하게 갔다 오느라고 사실은 좀 힘들었었습니다. 힘들었었는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진 건 사실입니다. 즐겁게 잘 갔다 왔고, 또 연락을 미처 못 드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영상을 통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갈 때 꼭 연락을 드릴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사실은 많이 못 만났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또 차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친한 친구가 또 고생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잠깐 갔다 오느라고 또 치료 일정이 있어서 오자마자 바로 검사하고 혈액검사, CT하고 그다음에 또 면역항암 3차 면역항암 받고 그런 스케줄로 지내왔었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김선병, 김세재, 김명.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자, 병원에서 오늘 이제 3차 면역항암제를 맞기 전에 검사를 하거든요. 네, 혈액검사하고 CT 검사를 해서 그 전에 간으로 전이됐던 부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아마 검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팔 여기도 받고 그 다음에 CT도 찍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타 쌍피, 하루에 2가지 혈액검사와 CT 검사를 했는데 주사를 잘 못 넣는 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경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막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막 찔러갖고 근데 이제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3차 면역항암제를 맞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와서 면역항암제 효과가 많이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려고요. 피곤하네요. 자, 지금은 3차 면역항암제를 맞으러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국에 갔다 와서 몸이 상당히 좀 많이 피곤하고 회복이 잘 안 돼갖고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피검사하고 CT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기존에 전이가 됐던 부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등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오늘 아마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항암을 맞을 건데, 오늘 3차 때까지는 지금 3주 간격으로 맞았고 3주서부터는 3차 때부터는 이제 6주 간격으로 맞을 예정이라고 지난번에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고 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전에는 뭐 수술을 하거나 치료 전에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이렇게 결과를 듣는 날이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스케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긴장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열심히 가서 잘 치료받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여기는 비싼 약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맞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죠. 간호사가 올 텐데 안 오네. 방금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할 때, 면담을 할 때 의사 선생님 얘기는 간으로 전이된 암이 조금 커졌대요. 조금 더.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수치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조금 더 커졌는데 상태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오늘 사실은 이제 오늘 원래 200ml 맞았었는데 3차부터는 400ml를 맞고 6주 간격으로 치료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약간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 제가 그 설사를 하는 바람에 설사를 하게 되면은 항암 치료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시 200ml만 맞고 3주 후에 한 번 더 맞을 때 그때 몸 컨디션이 괜찮으면 400ml를 맞겠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플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할 것 같고, 오늘 어쨌든 간 항암은 맞았는데 뭐 아픈 거, 뭐 부작용, 뭐 이렇게 어지럽거나 다른 증세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키트루다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하는데, 이 항암제로만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운동, 뭐 식사,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병행해서, 명상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다 병행해서 스트레스 지수도 낮추면서 먹는 거, 운동 이런 것들을 다 병합적으로 잘 했을 때 이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막 무슨 뭐 되게 좋은 항암제다 그러니까 이것만 믿고 그냥 치료를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열심히 치료 잘 받아서 이거를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냐면,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갔다 올 때마다 꼭 보상 심리가 있어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요. 원래 평상시 때 떡볶이, 피자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잘 안 먹어요. 치료받으면서 거의 안 먹고 병원 다녀올 때만 그 아이들처럼 보상해주는 심리처럼 짜장면 곱빼기를 딱 한 그릇 먹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참 떡볶이 정말 좋아하는데 떡볶이, 피자를 평상시에 거의 안 먹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는 날에만 이렇게 짜장면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먹으러 간다, 짜장면. 곱빼기 먹어야지. 요맘때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구독을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21년 2월 달에 암 선고를 받고 대장암 3기 선고를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12차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1차를 받고 똑같은 약과 똑같은 주입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이판으로 다시 건너와서 항암을 2차부터는 사이판에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받을 때 의사랑 면담을 했는데 그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너 그러지 말고 그냥 6차만 받아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너한테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나는 뭐 의사가 하라는 대로 시킬 테니까, 그렇게 나는 뭐 적게 받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 6차를 다 받았습니다. 정량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근데 사실 항암을 받으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고 부작용도 아주 심하게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고생한 거는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겪으신 분들만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잘 견디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 무난히 좀 견뎠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다시는 받지 않겠다고 제가 케모포트를 떼어냈습니다. 그 부탁을 해서 케모포트를 떼어냈고, 저는 예전에도 우리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세포 독성 항암제는 더 이상 맞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맞고 있는 거는 제 3세대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제 나름대로 제가 뭐 이렇게 공부하고 알아본 바로는 맞을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뭐 꿈의 항암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직 검증된 게 그렇게 높은 퍼센트테이지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감사한 건 제가 이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작용이 적고, 맞은 다음에 별로 느낌이 크게 없어요. 맨 처음에 받았을 때만, 맨 처음에 1차 딱 받았을 때만 힘들어서 그냥 밤새 끙끙 앓았고, 그 이후부터는 2차, 3차까지는 그냥 좀 어지럽고 좀 졸리고 좀 누워서 자고 싶다 요 정도쯤이지 뭐 별다른 부작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냐면, 제가 한국에 잠깐 갔을 때나, 제가 지금 간으로 전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4기거든요. 대장암 4기인데, 4기가 되고 나니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너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고, 간으로 전이됐다 그러니까 그 간을 절개해야 되지 않아? 라는 말을 사실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를 위해서 저를 정말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건 당연히 제가 알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다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일일이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다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앞으로 어떤 치료나 수술을 받을 계획은 사실은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부작용도 부작용이거니와 제가 그냥 어떤 제 나름대로 어떤 고집이나 아집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요즘도 책을 계속 읽고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대 저렇대 이건 절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옛날서부터 그랬고, 맨 처음에 이 병이 들고 나선부터도 밑도 끝도 없는 뭐가 좋대더라, 뭐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거는 원래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라든지 의사 선생님 쓴 책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찾아보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무슨 협회에서 나와 있는 그런 글들도 보고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기준입니다.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항암 치료가 나쁘다, 수술이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각오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제 스스로 저를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항암을 안 받겠다는 이유는 항암을 받으면 낫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안 받는 겁니다. 만약에 항암을 받아서 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받아야죠. 제가 왜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항암을 받아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것도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받는 중간에도 스트레스 받는 것도 환자예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도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항암을 받고 치료를 받는 와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다 환자의 몫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제가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좀 제가 신경 써서 먹고 그냥 병원 다니면서 막 괴롭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를 맞고 나서 그 후유증이 너무 타격이 저한테는 심했어요. 지금도 너무 이런 활력소가 없어요. 너무 힘이 없고, 그 다음 조금만 뭘 하면 피곤해요. 이번에 한국 갔을 때도 어머니랑 좀 다니느라고, 남해 쪽에 있는 어머니랑 좀 드라이브 다니느라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운전하면 집에 와서 코 골고 완전 뻗어요.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더 피곤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체력이 완전히 막 말도 안 되고, 예전에 제가 수술 받기 전에는 체력이 어느 정도였었냐면 하루에 2-3시간 자고도 술 먹고 골프 치고 다 했었어요. 그 바로 전에. 그러니까 불과 지금 2년 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그게 수술과 항암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간으로 전이됐다고 간을 또 절개하고 뭐 이런 거를 저는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거 뭐 간으로 전이가 되면은 반드시 이걸 수술을 받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겠죠. 근데 받을 생각이 저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제가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은 바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대장암 3기 생존율, 대장암 4기 생존율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찾아봐도 병원에 가서 암 선고를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병원에 와야지 뭘 등록을 해갖고 그거를 퍼센트테이지를 데이터를 낼 텐데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국 가서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이게 한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다 모든 치료와 이런 걸 딱 끊고 그냥 완전히 그냥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산에서 거의 사시다시피 해서, 그렇다고 막 나는 자연인이다 이처럼 사시는 게 아니라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사시면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암이.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는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미라클 뭐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원리를 보면
우리 몸 스스로가 암을 다 없앨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병원에서 딱 누워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누워 계신 분이 항암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저는 그때 항암 받기 전이었어요. 진짜 암에 대해서, 암은 나쁜 거 이거밖에 몰랐었을 때 수술을 받은 거예요. 저는 암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바로 앞에 누워 계신 분이 24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24차. 거의 1년을 받았는데 그분도 대장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무룩하게 왔어요. 별로 그분은 이렇게 부작용 증세가 별로 없나 봐요. 식사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왜 좀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간으로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쇠망치로 머리를 딱 한 대 맞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 뭐야? 항암을 1년 동안 24차를 그 괴로운 걸 받았는데 간으로 전이가 됐다고? 그럼 항암 안 해도 되는 거는 하는 거잖아. 이거 뇌경화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에 있을 때부터 막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내 옆에 있는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부위를 거의 똑같은 길, 저는 40몇 센치니까 50cm 좀 안 되게 잘라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행결장과 횡행결장 이렇게 기역자처럼 휘어진 그 부분을 다 절개하고 림프절도 26개인가를 떼어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랑 증세가 똑같고 저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어린데 항암 치료 받다가 재발해서 2개월 좀 넘었는데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게 올해 1월달 얘기입니다. 계속 충격을 받았죠, 저는. 그리고 또 저 말고 또 다른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분들도 또 전이가 돼서 지금 되게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저랑 똑같이 다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책도 잠깐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암의 역습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곤도 마코토라는 분인데 지금까지 약 5만 명 넘는 환자들, 암 환자들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오피스를 또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신데 데이터가 또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이거를 다 아직 안 읽었어요. 반 좀 넘게 읽었는데 이걸 다 읽으면 이 책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다 깨버린 거예요.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의사고 책 나와 있는 게 130만 부인가? 책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방송에도 나왔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저의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이 이걸 추천을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영상이나 인터넷 같은 것만 찾다 보다가 한국에 있을 때 이거 샀어요. 사서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를 이분이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항암 받는 게 꼭 우선은 아니지 않나? 맞대요. 그렇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 받는 게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되나? 우리 몸이 알아서 암을 죽이는데 그걸 어떻게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맞대는 거예요, 이분은. 이분이 의사고 수만 명을 엄청나게 많은 암 환자들을 봤었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치료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치료를 받지 마시라거나 수술을 거부하시라고 지금 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건 제 영상이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저는 치료에 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갖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간만 하도 그래요. 제 친구도 그렇고 야 그 간 전이 됐으면 간 빨리 절개되지 않냐. 요즘 기술이 좋아서 수술 되게 잘하잖아. 그 맞아요. 우리나라 수술 잘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본 사람으로서 대장암에서 림프절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제가 3기 판정을 받았고 올해 지금 1년 만에 간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러면 제 몸에는 이미 암세포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근데 간을 잘라냈습니다. 대장 잘라내는 것처럼 림프절 잘라내는 것처럼 또 간을 잘라냈어요. 그러면 다른 또 부작용이 생기겠죠. 수술해서 부작용 생기고 간이 30%만 남으면 재기능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상일 때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고 있는 상태에서 간을 또 절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작용도 어차피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간으로 전이가 돼서 그걸 잘라냈는데 폐로 전이 되면 폐도 또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뭐 생명만 있으면 다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거에 도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제 방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꿈은
제가 이제 한국 가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꿈 말고, 그 인생에 관련된, 제 목숨과 관련된 꿈은 뭐냐면, 건강하게 죽자예요. 건강하게 죽자. 병원에서 호수 꽂고 여기저기 바늘 꽂아가면서 죽는 게 아니라, 며칠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그냥 건강하게 죽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뭐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뭐 맨 처음에 자기야 뭐 12차를 받아야 되는데 6차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어 갖고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걱정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와이프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겪어본 이상 이러이러한 걸 알아봤고, 이런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바로는 그건 아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수십 년간 사망 원인이 1위가 계속 암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병원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냥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야지.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가볍게 아픈 거. 근데 이렇게 생명을 논하는 거는 본인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찮더라도, 조금 손품이나 발품이 필요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다른 의사 선생님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다른 환우분들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 나면 뭐 세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요즘에 또 세포에 꽂혀갖고 계속 세포 공부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뭐 NK세포, T세포 이런 거 좀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활성화시켜서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을 좀 키우고 싶다. 근데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그거와 관련된 거를 좀 더 하면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제가 정리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략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암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의존도를 의사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알면서 부탁을 해도 부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잖아요. 여러분들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인데 그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람을 전문 지식이 없는데 치료를 하거나 수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야 될 내용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내용 중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경우, 제 판단의 경우를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고 슬기롭게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환우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제팔TV도 화이팅! 대한민국도 화이팅!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